이번 시간에는요, 센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은요, 센 연산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센 연산자. 그래서 센 연산자가 무엇이 있고, 센 연산자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이와 같은 기본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연산자는요, 독립적인 여러 개의 쿼리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센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최종 결과는요, 하나의 쿼리가 수행된 것과 같습니다. 네, 독립적인 여러 개의 쿼리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센 연산자고요. 최종 결과는 하나의 쿼리가 수행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센 연산자는요, 수학의 집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집합과. 네, 오라클 센 연산자는요, 나이나이부터 이 부분을 지원을 하고요. 센 연산자의 종류에는 유니온, 유니온 올, 인터섹트, 마이너스와 같은 연산자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니온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은요, 합집합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온은 셀렉트절에 나열된 모든 컬럼에 대해 두 테이블에 있는 내역을 조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디스팅크트 역할을 하는데요. 유니온은요, 한 테이블 기준 동일한 데이터는 한 번만 조회되는 것이 바로 유니온 연산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실렉트 리스트의 컬럼의 개수, 순서, 타입 등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 센 연산자는요, 센 연산자를 여러분들이 수행할 적에,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제 셀렉트 리스트의 컬럼의 개수하고 순서하고 타입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예,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뒤에서 샘플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유니온의 구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은요, select, 다음에 컬럼명을 쭉 써주시고요. from, 테이블명, 다음에 where, where는 경우에 따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죠? 다음에 union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select, column 1, 2, 3, 다음에 from table. 그래서 테이블, 이 select와 select를 union한다. 라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니온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일단 유니온을 사용하는 구문은 이와 같습니다. 네, SQL문 select 문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한 다음에 select 문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니온 all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니온 all은 합집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select 절에 나열된 모든 컬럼에 대해 두 테이블에 있는 내역을 조회해 주는 것이 바로 유니온 all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select 리스트의 컬럼의 개수와 역시 순서 타입이 동일해야 돼요. 자, 네, 여기 아까 본 것처럼요, 이 유니온에서도 select 리스트의 컬럼의 개수와 순서와 타입까지 동일해야 됩니다. 개수, 순서, 타입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틀리면 유니온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겠죠. 네, 유니온 all도 마찬가지로요. 리스트의 컬럼의 개수, 순서, 타입이 전부 다 동일해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유니온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유니온과 다른 점은 한 테이블에 있는 동일 데이터가 모두 조회된다는 거. 이게 이제 유니온과 유니온 all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유니온 all 구문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select문 써주시고요. 네, select문 적어주시고요. 여기다 이제 union all 연산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union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요. union과 이제 합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A, B 이렇게 됐을 때요. A, U, B 이렇게 하게 되면 A와 B의 합집합이라는 수학적 표현이죠. 그렇죠? A와 B의 합집합.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 2, 3, 4, 5, 6, 7, 8, 9가 되겠죠? 네.
두 개의 합집합이기 때문에요. 네, 마찬가지로 유니온 하게 되면요. 예, 여기에 대한 그 합집합이 돼서요. 네, 여기서 1, 네, 2, 3, 4, 5, 6, 7, 8, 9 이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니온은 바로 이제 이 합집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학의 이 합집합이 유니온에서도 이제 그대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유니온 같은 경우는요, 이제 두 개의 데이터, 이제 A와 B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갖다가 네,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대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중복된 부분은 이제 네,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이제 유니온의 개념이라는 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우리 네, 우리 이제 유니온이나 유니온올이나 전부 다 네, 사용할 적에 네, select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한 테이블에 있는 그 동일 데이터가 모두 줘야 되는 건 유니온올이고, 그 다음에 네, select 리스트에 이제 한 번만 줘야 되는 거, 이게 유니온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유니온이나 유니온올이나 공이 select 리스트의 칼럼의 개수, 순서, 타입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select 뭐 모든 것 from 일단 우리 테이블 구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죠. 테이블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네, 여기 이제 EMP 테이블이죠. EMP 테이블. 자, EMP 테이블을 보게 되면 얘는 네, 지금 칼럼의 개수가 총 8개죠. 8개고 넘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depth라는 테이블을 보게 되면 네, 칼럼의 개수가 스카타이가 계정에서 사용되는 테이블이죠. 네, 개수가 3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온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왜 그러냐면 유니온올이나 다 공이 select 리스트의 컬럼의 개수, 순서, 타입까지 완전히 동일해야 돼요. 타입이 틀려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select 하는데요. EMP 테이블로부터 갖추는 거죠. EMP 테이블로부터. 자, 그래서 name, EMP no, name. 다음에 job, 이런 식으로 해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유니온 연산자 쓰는 거죠? 유니온 했습니다. 유니온. 자, select.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서부터 가져오냐면, depth 테이블로부터 가져오죠. depth 테이블. depth 테이블에, depth nom, no, dname. 이렇게 가져온다고 해보자. 개수를 한번 맞춰볼까요? 칼럼 개수를 한번 맞춰보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보면, 네,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empno ename 해가지고요. empno ename, depthno dname 해가지고, 이제 결과 나왔어요. 그죠? empno ename이라는, 결과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일단 우리가 이제 유니온 된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 이거는 이제 보게 되면 두 개 유니온 하다 보니까, 요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이게 어디에 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depth라는 테이블에 있던 거죠? depth라는 테이블에 있던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emp라는 테이블에 있는 거고, 이게 두 개가 이제 조합이 돼서 결과가 이렇게 가지고 와요. 네, 두 개 가져와요. 자, 그런데, 네, 이게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개가 결합된 형태로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나오는 이유는, 자, 지금 칼럼의 개수가 동일하고요. 뭡니까? 이거 타입이, 그죠? 타입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수, 순서, 타입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순서가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요거 이제 타입을 한번 보죠. empno 같은 경우는, empno는 타입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넘버 타입이죠. 넘버 타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depthno 무슨 타입이죠? depth 테이블에. 네, 요거 보니까 넘버 타입이에요. 예, 타입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dname, emp의 ename 보겠습니다. emp의 ename을 보게 되면 역시 바차 타입. 예, 타입이 바차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dname 보겠습니다. dname. 자, dname 확인해 보니까 요것도 바차 타입이요. 네, 이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둘 다 타입이 동일하고 칼럼의 개수가 동일하고 네, 이런 경우에 이 유니온이 적용이 됩니다. 두 개에 있는 결과를 결합된 형태죠. 네, 결합해서 나온 게 바로 유니온이죠. 그래서 이제 유니온 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올 이것도 자, 실행해 보게 되면 네, 두 개가 이제 결합돼서 결과가 나오죠.
유니온이나 유니온올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는 저희가 다음 이제 그 교시에 배우도록 할 거고요. 일단 지금은 우리 그 센 연산자 사용하는 기본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입이 동일하니까 유니온이나 유니올 네,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네임을 이쪽으로 해보죠.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놓고요.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에러. 자, 어떻게 나오냐면 대응하는 식과 같은 데이터 이용해야 됩니다. 라는 거죠. 순서까지도 동일해 줘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네임하고 deptNO, empNO, 이네임, deptNO, dname 해가지고 이게 전부 넘버고 바차고 칼럼 개수 두 개 동일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순서가 틀리죠. 그죠? 이네임과 deptNO가 이게 안 맞는 겁니다. 타입이 그죠? 안 맞아요. 이 empNO와 dname 이것도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순서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동일하게 타입이 맞춰줘야지만 결과가 나오지, 이게 맞지 않으면 이제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자, 이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네임 해주고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하면 아까 결과 나왔어요. 그죠? 결과 두 개 합쳐진, 테이블에 합쳐진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다가 컬럼에 하나 더 해볼까요? 뭐,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실행해 보면, 네, 이때는 또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역시, 네. 열의 개수가 이제 틀리다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이 센 연산자를 사용할 적에는 이렇게, 네, 이렇게 동일해줘야지만, 예,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니온과 유니온올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사용하는 방법. 네, select 구문 여기다 유니온 혹은 유니온올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니온의 개념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두 개에 있는 결과를 갖다가 합쳐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유니온이 되겠죠? 예, 유니온. 유니온과 이제 유니온올. 근데 이제 유니온과 유니온올의 차이점은 뭐죠? 유니온올은 뭐 서로 다른 그 테이블에 동일 데이터가 있어도 모두 조회가 되는 거고요. 유니온에서는 이제 동일한 데이터가 있으면, 동일한 데이터는 이제 하나만 표시되는 게 이게 유니온이죠. 네, 그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다음 교시에서 이제 실습을 통해 살펴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인터섹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섹트는요, 교집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select 리스트의 컬럼에 개수, 순서, 타입이 동일해야 되는 거. 네,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유니온이나 유니온올 마찬가지로 이렇게 타입이 틀리거나 아니면 순서가 틀리거나 개수가 틀린 경우에는 이 센 연산자가 적용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ntersect라는 거 교집합이고요. 교집합. 그다음에 구문은 어떻게 되냐면 똑같습니다. 자, select 구문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lect 구문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intersect라는 네, 연산자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union, union올, intersect set 관련 네, 집합과 관련된 연산자는 네,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집합과 intersect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학에서 교집합은 어떻게 표시하죠? 네, 이와 같이 표시하죠. A, 네, 이렇게 B 교집합 표시를 하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공통적으로 있는 그죠? 데이터. 네, 이게 결과가 나오게 되죠. 교집합. 동일합니다. 자, intersect 한 다음에요. A, B에 대해서 intersect를 하게 되면 두 테이블에서 공통적인 내용만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intersect가 되겠습니다. intersect, 그쵸? 공통적인 부분을 도출해 주는 것. 이 부분이 intersect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는 뭘까요? 마이너스는요, 차집합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elect 리스트에 역시 컬럼의 개수, 순서, 타입이 동일해야 되고요. set, 네, set 연산자죠? set 연산자의, 집합 연산자의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차집합과 같은 개념이고요. select 리스트에 컬럼의 개수, 순서, 타입이 완전히 동일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select 구문, select 구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연산자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은 이제 차집합과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수학적 기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차집합과 마이너스인데요. A 빼기 B를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렇습니다. A와 B가 있을 때 공통적인 부분이 어떤 거예요? 4, 5, 8이라는 게 공통이죠. 네.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1, 3, 7, 4, 5, 8이고요. B 같은 경우는 4, 5, 8, 2, 9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A의 집합에서 B의 공통된 4, 5, 8을 빼는 거죠. 그때는 뭐가 남습니까? 그렇죠. 1, 3, 7이 남는 거죠. 반대로 B에서 A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공통집합을 빼게 되면 2, 9만 남는 거죠. 2, 9만 남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의 차집합이죠. 이거를 이제 그대로 네, SQL 문장에 적용시켜 준 게 바로 마이너스 유니온 연산자인데요. 자, A라는 집합에 뭐 1, 3, 7, 4, 5, 8이라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자, B라는 결과에는 4, 5, 8, 2, 9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B 하게 되면 1, 3, 7이라는 것만 select 결과로 보여주게 되고요. 반대로 B에서 A를 뺀 B-A를 하게 되면 2, 9라는 데이터만 보여주게 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연산자를 쓰게 되면 공통 분모를 빼고요. 특정 집합에 있는 공통 분모를 나머지만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마이너스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네, 센 연산자와 널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오라클 파라에는 널과 숫자형, 날짜형 칼럼을 센 연산자에서 같이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i부터 이제 센 연산자에 이 부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9i, 지금 쓰는 여러분들 센 연산자는 9i부터 적용하는 부분이 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네, 그전에는 이 부분이 안 됐었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센 연산자의 제약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한사항이에요. 셋 연산자로 묶여지는 select 절에서 Blab, Clab, Bfile, Array 같은 이제 중첩 테이블 타입인 칼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set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니온 인터섹트 마이너스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select 절에 또 long 타입 칼럼이 있으면 사용이 안 돼요. 네, 이걸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for update 절 사용 못 하고요. 그다음에 order by 절 맨 마지막에서 한 번만 사용 가능한데요. 서브 쿼리 내에서는 order by 절 또 역시 사용 불가합니다. 네, 이런 제약사항이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set 연산자로 연결된 경우 쿼리 결과는 가장 상위 셀렉트문의 칼럼을 기준으로 데이터 타입 칼럼명을 이제 맞춰준다라는 거. 네, 이런 이제 제한사항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독립적인 여러 개의 쿼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셋 연산자가 되겠고요. 최종 결과는 하나의 쿼리가 수행된 것과 같습니다. 수학의 집합과 같은 개념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유니온, 올, 인터섹트, 마이너스와 같은 총 4개의 연산자가 있다라는 거. 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